저번 강의는 천호에 관한 강의였고 이번 강의는 지기에 대한 강의입니다. 동양 학문이 한 5천년 정도의 계산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 천운지기 물자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돼서 이런 뭐 유식갑자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동양을 공부하면서 이것보다도 옳은 학문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 학문이 우리가 운명학의 기본적인 수용을 해서 너무나도 점술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학문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천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도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천시받고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걸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혹시 요거 있나요? 예, 그거는 있는데 예. 없어요? 있는 없어요? 10개 만들어요. 99판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1번은 사장. 6, 8개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운자 이렇게 배웠죠? 운자. 아 여기 하나 있네. 예. 집이 문자. 네. 네. 여기 있어. 그 다음에는 생운자 이렇게 배웠죠? 생운자. 상생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극운자 이렇게 배웠어요. 결국은 이 생극운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가 있습니다. 요것이 우리가 천운 문자고, 천운 문자고, 이것이 결합이 돼서 합이 되는 거죠. 완전히 합이 돼서 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생극운자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항상 도표를 줬죠. 맨 마지막에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먼저 쓰고 거기서부터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고 생극운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옛날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도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낙서에 대한 쓰거든요. 그러면은 낙서를 배웠지. 옷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 먼저 쓰고 옷으로 요게 1수가 되고 6수가 되고 요게 7수가 되고 2수가 되고 9수가 되고 4수 3수 8수. 이 경우는 뭐냐면 대칭적으로 다 더했을 때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마방수라는 걸 쓰죠. 마방.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맨 상극에 요게 이제 생극인자, 요게 생극운자들이거든요. 생극운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게 뭐 1이니까는 들어오는 게 임수가 들어오죠. 요거는 육수니까 계수가 돼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5수,
여기 병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정이고, 요거는 병이고, 요거는 신입니다. 요거는 갑이고, 요건 을입니다. 자, 여기 뭐가 되거든요? 이게 5도하고 10도 같이 있다고 해요. 옛날 사람이 10수는 빼뜨렸습니다. 왜냐면 다 터져 있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자수가 만들어진 자수, 자수가 만들어진 과정이 요 임계가 합쳐지게 되면은 임과 요 계가 합쳐지게 되면 요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여기 합쳐지게 되면은 여기 만들어지는 게 자수입니다. 자, 임계가 합이 된 게 임과 계가 합이 된 게 자수. 다음에 먼저 축이 나오죠. 축토가. 축토는 요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여기 신금, 기토, 개수 이렇게 합쳐서 나오게. 요게 뭐냐면 축토입니다. 기신계. 자수는 뭐가 임, 계가 합쳐진 게 자수. 두 개가 진짜 합쳐져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토는 기, 신, 계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합쳐지는 거죠. 토요? 예, 자축이 그렇게 축 요거는 축은 토입니다. 토. 축토. 예, 축은 토개라고 그러죠. 토, 축, 토. 예, 대축토. 이건 기신계 합쳐진 게. 그 다음에 인목이 나오고 인목은 요게 되죠. 갑, 무, 병 이렇게 합쳐진 게 갑, 무, 병 이렇게 여기 인목입니다. 인목 이렇게. 요건 뭐가 합쳐진다? 갑, 무, 병 이렇게. 실제로는 이걸 다 아는 게 좋긴 한데 천천히 암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뭐 해볼 건 별로 없어요. 운명을 공부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데 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할 게 별로 없어요. 다음에 이야기한 게 여기 갑을 이렇게 둘에 합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묘가 되겠습니다. 묘도 딱 똑같은 묘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여지는 게 갑을 진토죠. 진토인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써놨는데 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것을 알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 철학적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앗. 모든 것을 갖다 씨앗 있잖아요. 씨앗 왜 우리가 엄마가 태에서 뭐냐면은 좌우에서 아기를 배고 있는 거와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수 환경은 이제 대부분 상형 문자로 이런 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자가 상형 문자 많이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수하면은 씨앗, 종자, 처음 시작하는 것, 뭘 배야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뭐냐면 축토는 다른 게 아니라 축토의 모양은
양손을 이렇게 했을 때 축토 모양이 되죠. 이렇게 양손을 떠받치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귀중한 것을 우리가 귀중한 것을 떠받치고 있는 현상이 축토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씨앗을 도태하고 있는 땅도 해당이 되지만은 아기를 베고 있는 자궁도 현상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뭐 귀중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 모양은 뭐냐면 뭔가 분출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아기가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이 밑에서 올라오는 현상. 이 인목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보는 문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묘목이라는 건 뭐냐면 묘가 되면 뭐가 됐어요? 묘라는 건 뭐냐면 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벽이 되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댐을 뜻하는 거예요. 문. 그리고 우리가 크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뭐냐면 자라다 보면 입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묘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이거는 댐을 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문 양쪽 기둥에 문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닫는 거. 우리가 그래서 묘시가 되면은 문을 열고서 나온다. 댐을 열고 나온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싹이 둘로 나눠지는 것도 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진토. 진토는 을개 무각제입니다. 이게 모양이 참 좋았네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합쳐진 게 진토입니다. 진토는 여기 진토인데 여기 진 토. 요거는 합쳐진 게 실제로는 진토의 요 일점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일점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 왜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잖아요. 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개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끊어지거든요. 진토에 와서 비로소 물이 형성이 돼요. 물을 저장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저장과 똑같아요. 진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물을 담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저수지도 해당이 되고 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 같은 것도 다 이 진토 현상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그래서 물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진토입니다. 그 다음에 진 다음에 사가 올라오서 사는 여기 돼요. 경, 무, 병. 이게 세 가지 합친 게 3. 사, 경, 무, 병. 자, 이거 제가 이거 다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나중에 운동론까지 같이 해드릴 거니까. 이게 되면은 불이란 뜻이에요. 이게 불이란 뜻이에요. 이게 참 불이거든요. 여기에 경금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는 이 불에서는 금을 녹인다는 뜻과 관계돼요. 금을 녹이지. 그러니까 불이 있음을 해서 금을 녹여서 우리가 지금 철강 시대를 막 이끌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거는 이 사화의 힘하고 똑같이 작용돼요. 사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화는 철강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들고 원래대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은 포항제철 같은 거 제철을 없잖아요. 제철은 다 여기 사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철을. 사화가 없으면은 철을 갖다가 녹여서 지금같이 만들지 못해요. 철기 문화를 상징하는 용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렇게 하게 되고 이걸 타고 있는 불 형상이고, 오화는 두 가지 병이 되겠죠. 이렇게 합쳐진 게, 이렇게 합친 게
병정이 합쳐지게 되면은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빛과 관계된 거거든요. 빛, 광명. 현재 우리 디지털 문명, 네온 사인, 밤의 문명, 불의 문명, 빛의 문명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굉장히 화려하죠. 오화는 굉장히 화려함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화를 만들어진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오미까지 올라가면 되게 막 기운이 상승 끝까지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가서는 단연코 그 기운을 떨궈주는 토가 나요. 이게 미토인데 미토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복잡하지만 반대편에 을, 기, 정 이렇게 이게 미토입니다. 이 을기정 미토는 축토하고 전 반대 축토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토라고 이야기하는데 미토는 을, 정, 기가 합쳐집니다. 이거의 역할은 드디어 뭐냐면은 상생했던 기운을 미토로 내지. 그래서 우리가 미토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토중, 토중의 토다 이야기는 뭐냐면 화의 기운은 화생토, 토생금 해주는 기운이 바로 뭐냐면은 미토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글자 그대로 모든 걸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미토는. 모두 올라가는 걸 다 끊고선 아래로 이렇게 하강시키죠. 위로 올라가는 걸 다 끊고 아래로 이렇게 하강시키는 문제. 진짜로 문자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형성되게 아래로 기운을 내주는 거예요. 글자 이렇게 마무 목자가 아니라 이거는 상승한 기운을 막아주고, 요건 올라가는 기운을 막고 아래로 내려줘 준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토는 화생토, 토생금을 해주는 기본적으로 토중지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미 신자가 나오거든요. 신은 금에 속하는데 신은 이렇게 경, 무, 이렇게 합쳐지게 신자. 요게 우리가 신자를 표시해주는 이 신은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꿰뚫는 거예요. 이런 꿰뚫는 이 전체를 이렇게 윤곽을 꿰뚫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게 극살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경험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또 마차에 바퀴도 연상해서 도로도 의미하는 거. 그리고 도로 의미는 뭐였어요? 유통도 관계죠. 이런 관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응용을 이렇게 만들어보죠. 그리고 이 신금은 수의 장생지고라고 해가지고 물을 담아주는 그릇하고 관계가 있는 수의 장생지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 적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적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다. 이렇게 되죠. 신금. 유금은 여기 있는 대로 두 가지 그래서 경과 신. 경과 신. 그래서 대부분 유하면은 이게 옛날 사람들은 술병을 뜻합니다. 술병. 술 뭐를 만들죠? 발효시키잖아요. 발효작용은 이때는 이게 발효.
그리고 이게 술병이기 때문에 술병만이 물병도 대체 다 있어. 그 물을 담아두는 통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장류라든지 발효에 관계되는 그런 유분에 속하고 이게 또 관계되어진 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금속도 되고 그냥 돌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응용이 되면 이제 발효라든지 또 물을 담아둔 그릇이라든지 장신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때문에 이제 그건 물상에 대한 문제고 우선 중요한 거는 기운이 오게 되면 이 유금에 오게 되면 모든 기운이 한 곳에 몰립니다. 하강 기운이 하강 쭉 하강해서 내려가는 기운이 몰리죠. 그 다음에 술토는 우리가 술은 그 뭐냐면은 이렇게 신, 무, 정 이렇게 해주셨어요. 수율은 술토는 신, 무, 정. 술토의 요 한정은 뭐냐면은 진토의 요 한정은 물이라고 했죠. 요 한정은 불입니다. 요거는 진토는 술. 그래서 여기에 정화의 한 뿌리. 우주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은 뭐라고 하면 진수입니다. 진수의 중요하면 물과 불을 보존해준다. 그래서 영속종을 우리 아궁이 불 때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이 실제로 술토에 확인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로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불 때는 현상도 다 이 술토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불씨를 보존해야 된다. 불씨 겉으로 먹으면 옛날 며느리들이 혼났죠 굉장히. 마찬가지로 이 정화입니다. 불을 껴뜨리지 않게. 그래서 진토의 여기는 물을 보장하는 거고 여기에 일점은 불을 보장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자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불을 보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왜 해수가 되죠. 해수가 음악의 해수는 아주 복잡한데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해수는 갑, 무, 임 이렇게 세 가지. 해수는 갑, 무, 임. 갑, 무, 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세 가지나. 그래서 해수는 가장 중요한 게 자정작용입니다. 자정작용. 이거는 계승한 문자가 개자거든요. 개. 요걸 자는 이제 임자거든요. 임이 계승한 건데 임을 계승하는 임자지만은 이거는 해수는 자정작용. 그리고 실제 문자를 만든 배경은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현상이에요. 새로운 씨앗을 만드는 새로운 씨앗을 만드는 태동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간목이죠. 그래서 간목이 있고 임수는 자정작용과 함께 간목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해수입니다. 그래서 저 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자수 시작해서 당연히 기억할 것 같아요. 자수에 들어오면 씨앗으로부터 포태, 축을 해서 기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인목이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묘목을 해서 번성하게 되고 그 기운이 계속 올라가서 미토에서 끝나서 다시 신유금으로 내려와서 술토에 와서 화를 보존시키고 해수에 와서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본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천지 순환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계 원리인 하도
상이한 3개월인 낙서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생상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설명하는 문제고 오늘은 요거에 대한 문제하고 이제 이것의 운동론이라는 강의는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좀 마치고 한번 끄고